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천회장입니다. 오직 삼성전자 외쳐대고 있어요. 현재 2년째 하루도 안 쉬고 좀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횡보 오래 했어. 하락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하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멀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좀 잠깐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안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한번 또 횡보도 할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날이 좀 차가워지더라고요. 차가워지고 이제 싸늘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 누군가를 안으면은 몸은 물론이고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들은 누군가의 옷인지도 몰라요. 점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뭔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삼성전자 한번 또 신나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그 종 버튼 눌러주셔야지 여러분 이 알림이 딱 나가는 거예요. 방송 알림이 뜹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 외인 오빠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지? 저도 참 어떤 때는 이해 못할 때가 많아. 지들 멋대로죠. 어떤 때는 지들 멋대로 해요. 코스피를 특히 그래. 코스피를 많이 사더라고. 요즘 보니 코스피 들어와가지고.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제 8일 장중에 2400선을 좀 회복을 했었어요. 회복했고 9월 15일이죠. 15일 이후 처음이에요. 달러와 강세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대로 약간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하니까 우리 메인 오빠하고 기관 언니들이 막 동반 매수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 되지 않느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인들이 최근에 6주간 국내 증시에 매수몰이 하고 있어. 매수몰이 하고 있고 총 5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5조 원. 5조 원 넘게 매수를 하더라. 여기도 보면 외인들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이어져 온 랠리가 있어요. 랠리. 이 랠리는 이번 주에 그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습니다. CPI. 이게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PI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는 2399.04, 2399.04로 마감을 했고, 전날보다 27.2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뭐 장중에 한때 2400.39 이 포인트를 딱 기록하더라고. 55일 만에 2400선을 이제 회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 랠리, 이 반등 랠리가 이제 9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12.85포인트 올라서 713.33 713.33에 마감을 했다. 증시 상승에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2781억 정도, 기관들은 4403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1조 6202억 원을 이제 사들이는 거야. 우리 오빠들 많이 사고 있어. 지금 외인들이 9월 29일부터 어제까지 한 5조 3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한 겁니다. 순매수를 한 거예요. 5조 3천억 정도. 9월 말부터 시작된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 이 기간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했던 날은 지난달 20일하고 28일뿐이에요. 20일하고 28일. 이틀뿐이다. 이틀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달러가 이제 주춤한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16원 30전 많이 빠졌어. 16원 30전.
쭉쭉 빠지는 거야. 그냥 1384.90이니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9월 13일 이후로 2달 만에 최저치를 내려갔어요. 시장에서는 그 미국의 뭐 중간 선거, 뭐 중국의 정책 선회 등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 달러화 강세가 약간 주춤한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그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그 달러 인덱스가 한 110선으로 서서히 꺾이더라. 그렇게 보이더라.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공화당의 의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는 이제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이 나설 수 있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죠. 중국 당국의 이제 부인에도 이 제로 코로나 그 해제, 단계적 해제 가능성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날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보낸 그 대형주 위주로 강세가 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 10곳 쭉 보니까 한 8곳이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두조도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한 1,600원 정도 올라서 61,800원 정도에 마감을 했고 6만 전자를 굳히는 거야. 6만 전자를 굳히더라. 하이닉스도 한 1,200원 정도 올라서 87,700원에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일단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이제 국내 증시의 그 방향은 결국 물가가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가.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 10월 소비자 물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한 차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조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는 미국의 패시브 펀드 내에서 이제 중국 비중 조절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노출도를 약간 줄이고 이제 빈 자리에 우리 국내 주식을 채우는 과정이 마무리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또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 또 한번 조정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주가가 좀 약간 휘영청거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한 만큼 계속 오르는 게 아니야. 계속 슈팅하는 게 아닙니다. 오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횡보도 하고 또 꺾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붕붕 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해야 돼. 냉정하게. 근데 사람이 냉정하지가 않아. 보면은 약간 기분파야. 좋을 땐 굉장히 좋아요.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안 좋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 약간 널뛰기 같아.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 한결같은 마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삼성이 이제 반도체 생산에서 이제 AI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4년 뒤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에서 한 10배 이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AI죠. AI, 인공지능. 이 AI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논의에 이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이제 부회장인 것 같아요. 한종희 씨. 부회장이 이제 8일날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인가 거기서 개최한 삼성 AI 포럼 2022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 인공지능. 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그 삼성 AI 포럼인데 여기서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그 석학들, 뭐 전문가를 막 초청을 해가지고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전략도 모색을 하고 하여튼 삼성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여기 팬데믹 영향 때문인지 3년 만에 이제 대면 행사로 바꿨어. 예전에는 이제 비대면 했겠죠. 이제 대면으로 인전 행사를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이날 보니까 한 부회장은 그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인공지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의 이제 보안, 뭐 신뢰성을 좀 높이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회장이 삼성은 그 반도체 제품과 핵심 기술의 다양한 인공지능을 적용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도 해주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데
인공지능은 제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줘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날 포럼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을 실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이제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창규 삼성전자 그 종합기술원 그 AI 연구센터장이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그 반도체 공정 효율을 높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최 부사장이 이제 4년 뒤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반도체 제조에서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배, 10배 이상.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효율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결함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수율을 이제 빠르게 향상시켜요. 수율. 이 수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 수율이 안 나오면은 참 힘들어요. 수율. 불량품 많이 안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 최 부장이 이제 인공지능은 고객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실행 여부를 이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팹립스 고객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팹을 할당하고,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죠. 이 물류 시스템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반도체 그 품질 검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는데, 이 반도체 공정이 이제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제 맨눈으로 결함을 찾는 건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연계한 인공지능을 미세 공정 검열에 활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기술원 그 기술부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 공정에서 그 만약 결함이 발견되면은 며칠 동안 생산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3나노, 4나노 이런 미세 공정, 이래 미세 공정이 하여튼 그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사람 눈으로 이제 검사와 계측하기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측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데이터 부족과 그 측정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반도체 공정에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비디오, 측정값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요, 이를 구조화해 가지고 알고리즘 형태로 인공지능에 이제 습득시켜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날 포럼에서는 그 인공지능 분야 연구 그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 한켠에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무수논문 포스터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어요. 삼성이 그 AI 인력 육성을 위해서 뭐 국내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삼성 AI 챌린지, 그 AI 챌린지에서 그 우수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들인데, 그 삼성에 따르니까 챌린지에서 전국에서 378개의 팀이 참가를 했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날 오후에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해서 삼성 AI 연구자상 그리고 AI 챌린지 수상자 시상식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 AI 연구자상에는 그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뭐 무슨 모힛 아이오 교수라는 사람, 뭐 UCLA, 그 아디티아 그로버 교수 등 5명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하여튼 AI 챌린지에는 카이스트, 뭐 서울대 등 총 8개 팀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AI 포럼은 8일부터 이틀간 개최됐고요. 하여튼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제 AI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으로 삼성이 또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같이 갑시다. 어디 같이 가느냐? 이제 리퍼트, 예전에 그 주미 대사였던 사람이죠. 리퍼트,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미 기술 동맹 삼성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흥미진진하대요. 흥미진진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옛날에 지안파로 지안파. 주한 미국 대사로 잘 알려진 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 총괄 대외 협력 팀장인데 이제 부사장급이에요 보니까.
미국의 뉴저지주 그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거기서 주최한 한미 통상 특별 경제 포럼에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최첨단 반도체, 뭐 친환경 배터리, 뭐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뭐 재생 에너지 등 이 첨단 기술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이제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요. 리퍼트 부사장은 이제 한미 동맹의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같이 갑시다. 주한 미국 대사 재임 시절이죠. 2014년에서 17년 되는 것 같은데, 2015년 3월일 거예요. 그 한 강연회에서 이분이 흉기 피습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부상을 입었었어요. 이를 언급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도 그때 사진을 봤는데, 진짜 그 피습한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때려잡아야겠더라 보니까. 하여튼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 얼굴을 모습을 보고. 하여튼 그 리퍼트 부사장은 올해 3월에 이제 삼성전자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사무소를 이끌고 대관 업무 쪽으로 이제 하고 있죠. 총괄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미국 중심의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 행정부랑 뭐 의회랑 삼성의 그 가교 역할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가교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를 전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그 역사와 전망, 뭐 삼성전자 역할 이런 것들을 막 거침없이 막 펼쳐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리퍼트 부사장은 1882년 그 양국의 첫 외교 관계와 지금 1953년 한미 그 상호방위 조약이죠. 이걸 거론하면서 이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지정학적인 배팅이었다. 그래서 안보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경제나 뭐 기술, 상업,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동맹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하죠. 하다 리퍼트 부사는 그래요. 최첨단 반도체의 그 핵심 기술은 한미 간 그 협력이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래 모든 답을 갖고 있지도 않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에서 우리의 집단적인 비교율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럽니다. 한미 양국은 첨단 분야의 그 수십 년간 협력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사장이 그러면서도 사례로 든 게 1971년 그 카이스트 설비라고 해요. 이 사람이 카이스트까지도 아나? 하여튼 카이스트는 그 미국의 국제개발청이 대출한 그 600만 달러로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카이스트가.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 투자 중 가장 값진 돈이었다. 미국 정부.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당시에 그 브루클린 공대 교수로 일했던 그 한국인 물리학자 그 정근모 그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카이스트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리퍼트 부사장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가을에 한미 협력은 완결이 지어졌다. 그랬어. 완결이 지어졌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하고 뉴욕시가 미래 기술 협력을 위해서 디지털 비전 포럼을 열었고요. 50년 전 원조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반대로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인재를 함께 육성한다는 거라는 거죠. 한미동맹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방증이죠, 방증. 그래서 리퍼트 부사장이 이를 두고 한미 관계의 가장 새롭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들이 전략적인 경제, 뭐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그런 이름 지은 최신 기술에 관한 협력이 한미 동맹의 마지막 기둥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 역할론을 펼치는 거야. 첨단 기술 협력에 있어서 삼성이 앞장설 수 있다. 그런 의미고, 바이든이 지난 5월 평택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큰 상징이었다고 하죠. 당시 방문은 매우 영광스러웠다. 삼성이 이 마지막 기둥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성장통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고 혁신하고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고요. 이어서 삼성은 미국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자랑스럽지만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과 그 미국 간 그 경제적, 상업적 그런 기술 관계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시기에 삼성에서 일할 수 있어서 본인은 흥분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은 미국 내에서 뉴욕과 뉴저지의 그 세트 판매법인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의 부품 판매법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TV 생산법인은 뭐 캘리포니아 쪽인가 봐요. 가전 생산법인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반도체 뭐 생산법인은 텍사스 이렇게 갖추고 있죠. 이외에 뭐 디자인 센터, 그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는 2024년까지 이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이제 미국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반도체 공급망 계획과 이제 직결돼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지정학, 입법, 규제 동향, 정책을 그 사업 전략에 결합하는 게 결국 리퍼트 부사장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날 프로에 보니까 리퍼트 부사장 외에 뭐 에스페란사, 고메스, 스텔랄리언, 미국 상공회의소 정보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왔어요. 일단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또 한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레임덕 의회에서 IRA만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자취하고 일단 우리 삼성전자가 잘 돼야 돼. 삼성전자 이런 분들 영입을 해가지고 대외 업무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뭐 신나게 오를 것이라 믿고 꾸준하게 모읍시다. 꾸준하게 꾸주사모 꾸주사모를 외치면서 앞으로 8년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